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전기화 또 같이 가보도록 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물리학적으로 꼭 외워야 되는 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델타 GR 이 표시가 뭐였어요? 요게. 바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알겠죠?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이아 이 R 무슨 말이에요? R이 뭐라고요? 리버시블 말고요.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자, 가이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알겠죠? 여기 동그라미 붙은 건 뭐겠어요, 가이아?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발음이고요. 그치, 표준은 영어로 스탠다드.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아? 이거 스탠다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알겠죠? 그래. 이제 문제가 영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발음도 해봅시다. 이제 이 표현이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연력학 하면은 막 유도 과정 나오는 거라 지금은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이제 R은 뭐야? R. 바로 기체상수고요. T는 온도. 그다음에 로그 다음에 뒤에 Q가 뭐야? Q. 반응 지수였죠. 그래서 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깁스 에너지, 요 자리에다 뭘 넣었었냐면 바로 마이너스 UFE 요걸 넣어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깁스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UFE. 자, 그래서 E가 뭐였죠? E가 전위고, F는 패러데이 상수, U는 그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환원 반응식에 나타나는 전자의 화학양론 계수라고 했죠. 그래서 화학양론 계수로 표현되는 이 부분만큼이 바로 깁스 에너지고, 앞에 마이너스는 거는 전자 전하 부호가 마이너스라서.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도 그대로 넣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UF 한 다음에 E 여기다가 뭐라고 한마디 더 쓰면 돼요. 여기다가는 저 표준의 뜻하는 동그라미 이 표시를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조건에서의 전위로 표준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뭐로 나눠? 마이너스 UF로 나누면 짜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표현을 바로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이라고 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볼까? 이 Q 이름이 뭐라고요? Q? 반응지수 영어로? 리액션, 맞아요. 코우션트. 그래서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두 번째 이 편리한 표현. 그래서 네른스트 방정식이 이거인 게 맞거든요. 이게 맞는데 이때 이 네른스트 방정식 요 놈을 직접 쓰진 않고요. 이것을 약간 변형된 걸 써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계산해도 틀린 건 아닌데 다 맞는데, 이거 말고 약간 좀 편리하게 바꿔가지고 쓰고, 그걸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냐? 이겁니다. 얘를 이렇게 쓴 상태에서, 자, R이 뭐였죠? R. 자, R이 기체상수였잖아요. 그 기체상수 값이 얼마예요? 값이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8.1. 자, 8.1이라고 쓰면 단위는 바로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 이렇게 표현되는 게 기체상수거든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자,
T가 뭐예요? T가 온도잖아요. 온도인데 보통 우리가 사는 온도가 몇 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는 온도라는 게 우리가 휴대전화 들고 전화하는 그 상황의 온도가 얼마냐는 거죠. 바로 우리가 25도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RT 뭐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거든요. RT 뭐 줄임말이에요? RT. 어려운 거 아니고요. room temperature. 알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온도를 저렇게 RT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기화학적인 일이 벌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온도와 압력이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전기화학적 일이 벌어질 때는 온도와 압력이 안 변한다고 했죠? 휴대전화를 우리가 통화를 해도 우리 주변의 온도는 안 변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압력은 안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 전기화학적 모든 변화들에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 등온. 알겠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항상 등온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온도 자리에다가 온도를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로 두지 말고, 그럼 온도 어차피 뭐 25도에서 뭐 계속 할 건데 온도 25도로 그냥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편의상.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이 온도 체계는 당연히 단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때 이 온도 체계는 단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켈빈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켈빈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더하기 뭐? 273.15 한 다음에 단위를 켈빈. 되십니까? 이때 나누기 하고 요 자리에 U 이렇게 쓴 다음에 곱하기 F가 뭐예요? F가 뭐예요? F가 이름은 패러데이 상수죠. 의미는 뭐예요? 의미. 바로 전자일몰의 전하량을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죠. 그럼 이 패러데이 상수 값이 얼마예요? 전자일몰의 전하량인 패러데이 상수 값이 얼마예요? 얼마? 바로 슈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96485. 당연히 들어갔죠. 엄청 유명한 건데 그건. 당연히 들어갔죠. 뭐야 96485. 보이시죠? 자, 96485 단위는? 그렇지. 쿨롱 퍼 몰. 요거이 바로 저 패러데이 상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쓰면 그 로그의 밑이 뭐예요? 밑이 2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밑이 2인 것보다 밑이 뭐인 게 편해요? 10의 그러니까 밑을 10의 로그로 하는 게 편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로그의 2 됐죠? 그리고 곱하기 로그 Q.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연 로그를 뭐로 바꿨다? 10의 로그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밑을 10으로 조절하고 이게 이만큼을 이렇게 빼준 거죠. 됐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딱 보니까 상수, 그죠? 상수. 그래서 쟤네들을 열심히 계산을 해.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유명한 숫자 0.05916. 짜잔. 요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 상수 부분을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편한 숫자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되십니까? 되죠. 자, 그럼 이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있는 숫자, 요 숫자 2면은 2가 한 2.6 정도가 안 돼요? 2.6에 10의 로그를 취하면 한 뭐 0. 얼마 나올라나? 0.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얘도 뭐 어떤 숫자고, 그럼 얘 넣고 이렇게 계산기에 넣으면 진짜 이 숫자가 나와. 정말 저게 나온다고.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자연과학에선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니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미요? 의미는 문학이나 예술에서 의미를 찾는. 자, 자연과학은 숫자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단위. 이 단위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단위 한번 보시면
우선 약분되는 게 많아요. 켈빈 됐죠? 그 다음에 몰. 그래서 어떤 단위만 남냐면 줄, 쿨롱 얘만 남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줄, 쿨롱 쟤를 한 번에 뭐라고요? 단위가 자 약분되고 남는 게 줄, 쿨롱 남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래. 물리 시간에 다 배웠어 이거. 줄, 쿨롱 남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다 배웠던 거예요. 아닌데. 줄포클롱? 아? 놈은 줄포.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안돼요. 안 배워요? 그래요? 줄포클롱? 출포클롱이 뭐냐고요? 줄포클롱은 이미 다 휘발되지. 전류, 전류, 산업. 볼트. 버르 봐. 볼트요. 똑똑하다. 볼트. 아 진짜 이 사람들. 여러분 근데 진짜 왜 몰랐지? 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자, 원줄 정의가 뭐냐? 바로 1뉴턴의 힘으로 얼마나 끌고 가면 원줄이에요? 1뉴턴 힘으로 얼마나 끌고 가면 원줄이에요? 1m잖아요. 근데 원줄의 또 다른 정의는 1쿨롱 전하량이 1볼트 전차가 생기면 그게 원줄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에너지 정의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줄 있고 쿨롱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줄을 쿨롱으로 나누고 그게 볼트겠지. 네, 이게 바로 원줄의 정의라고요. 그래서 원줄을 고전역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고 전기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단위들이 다 연산하면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얘가 무슨 물리량? 이 물리량의 이름이 뭐예요? 무슨 물리량이에요? 그렇죠? 환원 빼고 뭐예요? 전위 혹은 전압이잖아요. 그럼 전압의 단위가 볼트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오, 당연한 거예요. 오, 당연하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려고 하는 단위가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요것의 의미가 바로 관련되는 자유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입니다. 저 U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나타나는 자유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입니다. 이걸 내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 화학 양론 계수는 단위가 뭐예요? 화학 양론 계수는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부터 있는 상수 단위 그 자체가 요 물리량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거는 절대로 관여한 자유전자의 몰수가 아니라고요. 몰수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몰수는 단위가 무슨 단위여야 돼요? 몰수는 단위가 몰이어야 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 자리가 전자의 몰수가 돼버리면 볼트 퍼 몰이 돼야 되잖아요. 볼트 퍼 몰 이런 단위 있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1몰당 전위 그런 건 없어요. 전위는 전위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자리가 몰수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산화환원 반응에서 나타나는 전자의 몰수 아니고 화학 양론 계수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식 쓰고 리액션 익스텐트라고 하는 컨셉도 썼었는데 기억나요? 네. 또 일주일간 리셋이 된 일주일간 여러분 일주일간 리셋 됐죠? 뭐가 있었냐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뮤 E 해서 얘가 어떤 산화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자.
그럼 이제 뭐 더해지면 환원일 거고 빼지면 뭐 산할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때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처음에 뭐 A0 몰 있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게 화학 양론이 어떻게 변해? 1대 보시다시피 1대 U 대 1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쓸 수 있다? 여기에서 D 입실론만큼 반응을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뉴 D 입실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DU 이렇게 될 텐데 끝이 나면 뭐 얼만큼 생기고 남을 거 아니야? 이때 전자의 몰수 변화 자유전지 몰수 변화가 뭐야? 바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요? 기억나죠? 이럴 때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바로 이게 반응 진행 정도 리액션 익스텐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액션 익스텐트가 이렇게 될 때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일렉트릭 워크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 했어요? 등온 등압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된다고 했죠. 깁스 에너지 변화인데 전기적인 일은 뭐 된다고 했었냐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한 다음에 패러데이 상수 전이 한 다음 전자의 몰수 변화가 된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전기적인 일은 이걸로 표현되는데 그게 등온 등압 조건에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다. 기억나죠? 아잉? 그럼 이때 저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델타 GR 이 델타 GR의 정의가 뭐라고 이 깁스 에너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깁스 에너지 변화를 리액션 익스텐트로 미분한 걸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해요. 이게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의 정의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요? 이걸 넣으라고 이걸 넣으면 마이너스 패러데이 상수 전이의 전자 몰수 변화의 리액션 익스텐트. 그런데 이 두려 관계가 어디 있어요? 화학 양론에서 여기 있잖아요.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뮤 F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네른스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 네른스티 이퀘이션은 이 깁스 에너지 변화를 네른스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깁스 에너지 변화에 대한 리액션 인스팅트에 대한 그 접선의 기울기를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네른스티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이상 몰수가 아니라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라고. 수리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네른스트 방정식에 나타나는 얘가 그 반응에서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다라는 걸 꼭 기억하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준영이 알겠니? 네. 그래. 슈민이 알겠죠? 그렇지. 가희 졸리죠? 아니요. 아직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수식 기억하시고 요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걸 극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건 뭐. 그러니까 이거 저번 시간에 엄청 했어요. 저번 시간에. 엄청 했어. 저번 필기 보면 다 나올 거야. 알겠죠? 자, 됐고. 그래서 혹시 미스고가 뭐 나와서 발표하라고 하면 이거 발표하라고. 이거 몰수 아닙니다. 뭐 이렇게 발표하라고. 알겠어요? 미스고가 한 번 시키잖아. 나와서 발표하라고. 아직 안 시켜요? 뭘 작년에 막 시키더라고. 시켰다가 뭐 작년에 막 도원이가 많이 싸웠대요. 김도원 선배 알죠? 도원이가 미스고하고 많이 싸웠다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래. 도원이가 원래 얘가 좀 무섭잖아요. 도원 선배 알아요? 도원 선배 알아요? 도원 선배 알아요? 도원이 이렇게 엄청 무서운 건 줄 알아요? 몰라요? 오. 도원이가 우선 딱 봐도 피지컬 좋잖아요. 여기 크잖아요. 근데 걔가 태권도 국가대표였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냐면 그 뭐 지금은 현역은 아닌데 그 아기 때 주니어 국가대표였대요. 여러분 태권도로 국가대표 한 사람들은요. 내 옛날에 경험해 봤거든요. 아기 때. 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태권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니던 체육관에 국가대표 형들이 있었다고요.
그 형들이랑 살짝 대련해봤거든요. 물론 그 형들이 완전 봐주고 이게 이제 딱 차서 때릴 것 같으면 딱 멈춰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봤거든요. 와, 근데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그 정도 레벨의 사람들은요, 탁 맞붙잖아요. 순간 팩 사라져, 없어져요. 이렇게 팩 사라져요. 깜빡한 사이 사람이 탁 사라져요. 그리고 갑자기 발이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날아와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조우를 하잖아요. 말싸움도 해서는 안 돼요. 정말이 말싸움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난 항상 여러분 선배 도원이를 보면 경회실을 갔습니다. 동원아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 도원이가 또 학교도 가고 하여튼. 그래서 그 도원이가 만약 고민환 선생님이랑 태권도로 싸웠다. 볼만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볼만하죠. 뭐냐 가희야. 그 만약에 그런다 그럼 구경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또 감정이 요 AP 수업하니까 도원이가 생각나네요. anyway,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거기 뭐 간단한 연습 문제 하나 해볼게요. 교재 13페이지에 연습 문제 14. 자 교재 13페이지 연습 문제 14 찾았대요. 13페이지 연습 문제 14. 볼까요? 그거. 자 한번 쓱 써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 오, 진짜 누구 왔어? 자 누구냐? 오, 영빈스. 수월중 영빈스. 오, 수월중학교 5번 영빈스. 오, 영빈스. 영빈아 소리 잘 들려요? 들려요? 짜잔. 우리 영빈스 소리 잘 들어갔어요? 오케이. 오, 잘 들린대요. 오, 잘했어요, 영빈스. 자, 별거 아니고 요거 교재에 있는 요거 해볼게요. 요거. 우리 영빈스 착해라. 그래. 자, 보자. 간단한 연습 문제.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작성하시오. 해서 조금 생뚱맞은 잘 나오지 않는 생뚱맞은 반응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짜잔 한 다음에 오케이. 자, 혹시나 해서 이렇게 네른스트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AP 과정에서는 이런 물리학적인 것들을 요구하기도 해서. 근데 이제 사실 화학적 견지에서는 이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도하는 건 화학이라기보다는 물리학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화학에서는 이걸 외워서 그대로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시된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제시된 반응이 있고, 그럼 요걸로다가 자 네른스트 방정식을 쓰자. 그럼 이는 한 다음에 자 이는 한 다음 맨 처음 뭐 써야 돼요? 맨 처음. 자 표준 전위를 써야 되죠. 자 표준 전위가 이 반응에 대해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0.046. 그래서 마이너스 0.046 쓰고, 그 다음 빼기. 자 상수는 멍미. 상수는 0.05916 볼트. 요거죠. 그 다음 나누기. 자 뭐로 나눠야 돼요? 3. 자 요 경우는 3. 자 왜냐? 요 자리가 전자의 화학양론 계수라고 했는데 나와 있는 요 반응식에서 전자의 화학양론 계수가 요거죠.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곱하기 로그 하고 여기다가 반응 지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반응 지수 제시된 화학 반응식에서 작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반응 지수 어떻게 쓰죠? 반응 지수 어떻게 써요? 자, 바로 봐. 나와 있는 이 반응식에서 짜잔 분수로 표시한 다음에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런 식으로다가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럼 반응물에 누가 있냐면 H 플러스 자유전자. 자유전자마다 사실은 반응물인 거예요. 그리고 생성물은 pH3. 참고로 혹시 얘 이름을 아나요? 이름을 안다면 이름?
PH3. 이것도 이름이 왜냐면 이거 되게 유명한 애거든요. 이 이름은 이름은 바로 포스핀입니다. 포스핀이라고 하는 애인데 뭐로 유명한 애냐? 반응성 갑입니다. 반응성 갑. 아마 전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 리간드, 혹시 리간드란 말 기억나요? 리간드로서 반응성 전 우주에서 1등입니다. 공동 1등이 하나 더 있는데 일산화탄소. 그래서 일산화탄소 저 포스핀 두 개가 공동 1등입니다. 전 우주를 뒤졌을 때 가장 반응성이 큰 리간드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럼 뭐 거의 그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자예요, 애플이 부자예요, 뭐 그런 거라서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반응성이 크다는 건 생명체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생명체에게는 극악의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포스핀도 상태가 뭐예요? 기체인데 들이마시면 죽습니다. 알겠죠?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봤어요? 홀로코스트 안 들어봤어요? 월드워 2. 그 월드워 2에 맨 처음 나타난 퍼스트 어벤져가 누굽니까? 그게 캡틴 아메리카잖아요. 근데 홀로코스트를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그 나치를 장악하고 있던 비밀 집단이 누구예요? 나치를 장악하는 비밀 집단이. 캡틴 아메리카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요. 하이드라잖아요. 실제 역사도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대체 역사라 하죠. 알겠죠? 여기 있어요? 네. 그 하이드라가 주도했던 인종 청소 작전. 그게 홀로코스트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치가 어떤 인종을 학살해요? 유대인이요. 그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다 아는데 왜 다 몰라요? 진짜 다 알면서 다 몰라요? 홀로코스트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한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대학살을. 그래서 그때 유대인만 죽은 거 아니고요. 유대인, 흑인, 아시아인.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학살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치의 눈에는 그리고 집시 알죠? 네. 집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독특하거든요. 집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통적으로 약간 그 아시아계도 섞였고 중동계도 섞였고 유럽계도 섞였고 우리 사람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지라 유전적으로 엄청 섞여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국적자이기 때문에 그 나치 눈에는 되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가지고 그렇지도 않고 되게 그냥 다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하튼 그런 사람들 유대인, 눈에 보이는 아시아인, 아프리칸 해가지고 몇 명 죽였게요? 몇 명 죽였게요? 600만 명이요. 600만 명. 여기 부산 인구 몇 명이에요 지금? 부산 인구가 340만 명 정도 지금 됐거든요. 부산시 같은 거 2개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뭐냐면 인권 범죄를 저지른 거죠. 국가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때 그러면 생각해봐. 사람을 죽이는데 만약에 내가 6명을 죽여야 돼. 그럼 뭐로 죽여? 뭐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6명이 아니고 6,000명, 6만 명, 600만 이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나치가 그때 죽이는 겸 해서 다양하게 죽여왔어요. 공장 보내면 안 될까요? 공장에 보낸다고 보내서 인력을 빼먹은 상태에서 그 다음 필요하면 데려다가 생체 실험 비슷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여보고 저렇게 죽여보고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인류가 확보하게 된 데이터가 뭐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인류가 확보하게 된 생리학적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리설 도즈? 리설 도즈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리설 도즈.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아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아는 말이에요. 치사량이 원래 영어 표현으로 리설 도즈예요.
치사량이란 말 들어봤죠? 그럼 어떤 물질에 노출돼서 죽을 수 있는 양, 이 데이터는 안 중요한 데이터예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근데 이 데이터를 알아내는 데는 한 가지 좀 곤란한 점이 생겨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죽어요. 그러면 불러다 놓고 너는 5g을 먹고 너는 10g을 먹고 15g을 정답. 먹고 네, 정답. 왜 그런 짓을? 그러니까 600만 명을 죽일 거니까 이게 샘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샘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골라가지고 한 거예요. 아레냐 듯이. 네. 그리고 특히나 나치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쌍둥이 데이터. 쌍둥이 데이터. 유전자 같잖아요. 유전자 같기 때문에 약간씩 변형해서 뭐냐면 뭔가를 주입했을 때 다른 다른 유전자나 같은 유전자 차이에 따른 어떤 약물의 반응성 이런 것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하죠. 엄청나게 발전하죠. 그래가지고 치사량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말로 들으면 그냥 뭐 거의 이만큼 먹으면 죽나 보다 이건데 사실은 그 숫자에도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피가 묻어 있는 숫자들이 있다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이 포스핀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로 굉장히 많이 썼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놈입니다. 하여튼 그러다. 하여튼 그러다. 무색 유지예요. 뭐라고? 무색 유지예요. 아, 얘는 기록에 의하면 아몬드 향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향. 이게 슬쩍 맡으면 고소한 냄새가 나나 봐요. 나도 맡아보진 않았는데, 네, 근데 이게 막 주입한 다음에 막 죽어갈 때 마이크로 야, 그 무슨 냄새 나냐? 그래서 아몬드 이러면서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와, 예, 진짜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예,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진짜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그 나치에 그리고 이런 실험을 나치 말고도 누구도 했어요. 일본도 했죠. 어느 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한테. 그때 일본이 했던 그 실험 생리의학 장소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일본 말로 마루타라고 했었죠. 마루타가 일본 말로 뭐예요? 통나무. 사람을 통나무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자 이번에 백신 만든 거 가져와봐. 푹 찔러보고 막 야 열나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됐다는 거지.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면 그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생리학 데이터, 그다음에 나치가 갖고 있던 생리학 데이터, 그 데이터 사실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싹 누가 꿀꺽했죠? 싹 꿀꺽 누가 꿀꺽했어요? 미국이요, 미국. 미국이 최대 승전국이잖아요. 미국이 그 나치하고 일본의 그 생리학 데이터를 다 꿀꺽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 의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 데이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의학 수준으로 보자면 미국이 뭐 원탑이죠. 대신 뭐 의료 보험이 말도 안 돼서 의료 보험은 가장 낙후한 곳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미국. 그래서 포스핀. 하여튼 그래서 이 반응 지수에다가 반응물 분해 생성물 써야 되는데 이때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존재를 여기에 어떻게 써주시면 되느냐? 얘 같은 경우 요렇게, 얘는 요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어떻게 쓴 거냐면 요거는 나와 있는 물질의 몰 농도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와 있는 물질의 부분합. 그래서 이렇게 용액 중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몰 농도로, 그리고 기체로 존재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부분합으로 이렇게 반응 지수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응물은 이렇게, 생성물은 이렇게. 그리고 H 플러스 앞에 화학이라는 개수가 3이니까 3제곱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바로 요거 상태가 고체.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합니? 이런 걸 자유전자. 요 고체나 자유전자는 활동도가 1입니다. 활동도가 1이라서
반응 지수나 평형상수에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고체와 자유전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하고 얘에 대한 반응 지수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쉰다. 쉰다. 오샤. 자, 그 다음은 자, 물질량이 여기서 변한다는 얘기는 특정 화학종의 이제 그 뭐냐면 농도가 변한다는 게 아니라 물질 전체의 스케일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전위가 그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첫 번째 전위란 단위 아니 깜짝이야 뭐라고? 물질량 맞아요. 물질량 물질의 양 물질량 아니고 물질의 양 뭐 이게 여러 가지겠죠. 뭐 질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농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몰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물질의 양 알겠죠? 자 이제 전이란 단위 전하량 당 에너지 변화 요거를 전위라고 합니다. 자, 정기적인 일이란 어떻게 표현하죠? 물리학에서 E는 QV 이렇게 쓰잖아요. E는 QV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전위는 DE, DQ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즉 전하량 변화에 대한 에너지 변화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변하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도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E는 요 일렉트릭 워크 바로 전기적인 일이라고 했을 때 전기적인 일은 전하량 곱하기 전압인데 보시다시피 물질량이 변한다는 건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하량이 변해도 변했을 때 에너지가 변하는 거지 전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런 식의 화학 문제 풀 때는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을 적용할 텐데 그걸 적용해 보기 위해서 제가 위에 줄게요. 이야. 그래서 자, 예를 들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작성해 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이 포스핀이 만들어진 반응이었는데 양변에 곱하기 2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화학 양론 계수를 바꿔본 거예요. 이럴 경우 이 녀석에 대해서 네른스트 방정식 자, 얘 쓰면 여기에서도 표준전위는 그대로 마이너스 0.046V입니다. 표준전위도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E는 표준전위 마이너스 0.046V 빼기 0.05916 한 다음에 나누기 하고 이 경우는 전자의 화학양론 계수가 6이잖아요. 여기다가 6 쓴 다음에
로그하고 반응 지수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고 하면 쟤는 포스핀의 부분압의 제곱 H 플러스 농도의 6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서 썼던 이 표현하고 지금 쓰는 이 표현, 자 표현은 약간 달라져 보이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죠. 여기에 제곱을 앞으로 빼서 곱해주면 6을 3으로 똑같이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반응식 전체의 화학연료 계수가 바뀐다 하더라도, 동일한 반응에서 화학연료 계수가 바뀐다 하더라도 레른스트 방정식은 결론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전이도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그럼 이 레른스트 방식을 어디에 한번 적용해 볼 거냐? 실제 반응식에 한번 적용하고 그걸 그 뭐냐면은 그 내용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디 한번 볼 거냐면 교재 14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14페이지 보시면 4.4단락에 레른스트 이쿠에이션 for a complete reaction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막 돼 있죠. 영어로 보시면 그래서 요거 내가 칠판에 쓰고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네, 또 뭐? 항상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항상 전이 볼트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뭐 귀찮다 보면 이렇게 좀 빼고 그냥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 내가 칠판에 쓰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그거 해보세요.